사실은 우리가 자산을 많이 모으려면 둘 중 하나죠. 많이 벌거나 아니면 버는 돈에서 지출을 줄이거나. 수익률을 1, 2% 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늘리거나 불리는 것보다 지키고 허투루 세워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쉽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 재무상담사입니다. 재무상담사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고 익숙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보험회사나 이런 쪽에서 재무설계사, 재무상담사, 자산관리사, 이런 직업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냥 여러분들의 돈에 대한 걱정, 궁금증, 고민거리, 이런 거 해결해 드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히는 타인의 자산을 맡아서 불려주거나 하는 일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직접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코칭을 해드리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 분들을 상담을 해봤거든요.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 뵙다 보니까 그런 이제 간접적인 경험들이 많이 축적이 됐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산 관리에 어려움을 갖고 있기는 한데 근본적인 원인하고 그 해결 방법이 뭔지 끝까지 좀 답을 찾아드려야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집요함이 남들과의 차별점 혹은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금융기관에 종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해관계가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 이 대상자들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그게 전문성의 기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게 거의 이제 방송이 많이 있거든요. 라디오라든가 TV 방송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이제 오랜 방송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꾸준하게 저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온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자, 금리도 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이 생기죠. 이렇게 불확실성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조바심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이 있었죠. 벼락거지. 내가 가만히 있는 동안에 남들이 부자가 됐어 라는 생각에 이 조바심을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조바심을 내고 지금 섣부르게 투자를 했다가는 여러 가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오른다거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그냥 기다리고 공부하는 게 가장 최선이 아닐까 싶고요. 나중에 비가 그치고 해가 보일 때 그때 밖에 나가도 늦지 않습니다. 굳이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내릴 때 우산을 쓰고 밖에 나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변동성이 클수록 한 발 물러나서 기다리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투자를 하기 위한 총알을 장전하는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투자자금, 종잣돈을 마련해 놓고 이제는 진짜 기회다 라는 확실한 신호가 보이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요즘에 책이나 아니면 어떤 영상들 이런 거 보면 제목들 자극적이죠. 나는 40세에 은퇴했다, 1,000만 원으로 10억 만들었다.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비현실적에 가까운데 그런 사례에 관심을 두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실 당연한 게 중요하지 않게 되고요. 요행을 바라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테크를 통해서 자산을 불린 많은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의견들이 있어요. 노력하고 공부는 기본이고 운이 따라줘야 된다.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재테크로서 자산을 불리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운에만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행을 바라는 자산관리라든가 불리는 쪽, 여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지키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산을 많이 모으려면 둘 중 하나죠. 많이 벌거나 아니면 버는 돈에서 지출을 줄이거나. 근데 뭐가 더 쉽냐? 수익률을 1, 2% 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문제될 게 별로 없겠죠. 늘리거나 불리는 것보다 지키고 허투루 세워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쉽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이 그럴 수밖에는 없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사실 가장 큰 이유거든요. 유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제 방식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현금이 주였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갑에 돈이 없으면 지출을 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돈이 없더라도 신용결제를 통해서 미래 소득을 땡겨와서 지출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결제 시스템들이 점점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 더 넓어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개인이 뭔가 소비를 절제하고 통제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쓰기는 쉽죠. 근데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한계 없이 휴대폰 혹은 뭐 신용카드 한 장으로서 그런 걸 다 대신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본인의 철저한 통제가 없으면 통장 아니면 뭐 월급고개 이런 거 겪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걸 당연한 일이라고 해서 개선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본인이 힘들어지는 거니까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바꿔나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쓰고 싶은 거 쓰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내 분수에 넘쳐서 쓰면은 당연히 무리가 오겠죠. 근데 그 책임을 개인이 져야 된다는 거는 꼭 생각을 하시고요. 통제할 수 있는 소비와 그렇지 않은 소비를 좀 구분하는 게 가장 첫 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나이라든가 자산, 이 소득과 상관없이 자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되더라도 내 수입과 지출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범위에 맞게 내 주제에 맞게 지출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